함수의 최대와 최소 유형 정리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닫힌 구간 1사에서 함수 얘의 최대값을 m, 최소값을 m이라고 하자. 이 라지 m과 스몰 m을 합하면 그 결과가 20이 될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세요. 이 문제인데요. 그냥 단순히 최대 최소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에 비하면 아주 약간 변형이 된 문제지만 기본적인 풀이 방법에는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f의 프라임 x를 보시면요. 얘는 3x의 제곱 빼기 6x가 되는 거고 요거 3x로 묶어버리면 x 빼기 2가 되기 때문에 x는 0과 2에서 각각 극대, 극소인 것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래서 0에서 극대, 2에서 극소. 뭐 어찌 됐든 우리는 0과 2가 요 범위 내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네 군데에서의 함수 값을 전부 다 비교해야 됩니다. 그죠? 0이 여기 안 들어오는군요. 그럼 땡큐지. 그럼 0은 제외하고 나머지 세 군데에서만 함수 값들을 비교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f의 1값 비교하면 1 빼기 3 플러스 a니까 요놈은 a-2가 되고요. 그 다음 f의 2 비교하면 되겠죠? f의 2는 얼마예요? 8 빼기 4, 3, 12 플러스 a니까 얘는 a 빼기 얼마가 됩니까? 4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f의 4는 얼마예요? 얘는 64 빼기 48 플러스 a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 a 플러스 16 이렇게 되나요?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럼 이거 봐. a 값에 관계없이 가장 큰 놈은 그냥 누구예요? a 플러스 16이죠 뭐. 가장 작은 놈은 a-4입니다. 게임 끝났죠? 요거 두 개 더하면 2a 플러스 12가 얼마? 20이 된다는 얘기니까 a는 얼마입니까? 4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금방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풀이 방법은 달라진 게 없어요. 문제가 약간 변형되긴 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꼭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요거 안 합니다. 464번은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이건 뭐 기본 문제에 나와 있던 그런 문제들과 똑같은 유형입니다. 됐죠? 자, 465번 봅시다. 닫힌 구간 마이너스 2와 2에서 정의된 함수 요놈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4일 때 최대값 구하여라. 이게 문제입니다. 그지? 역시 변형이 됐지만 기본적 풀이법엔 달라진 게 없습니다. f의 프라임 x는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6x가 되고요. 요놈은 마이너스 3x로 묶으면 뭐 되는 거니까 x 마이너스 2 되는 거니까 역시 0과 2에서 이번엔 뭐야? 최고창이 음수죠. 그러면 이렇게 그려질 테니까 0에서 극소, 그 다음에 2에서 극대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됐지? 그러면 보자.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 머리를 쓰는 거야.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보는데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은 여기 어디쯤에 마이너스 2가 있겠죠. x는 마이너스 2란 얘기야. 그러면 볼 것도 없어.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에서는요. 물론 2에서가 극대값이지만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0에서의 함수값, 즉 극소값이 곧 최소값이라는 걸 우리가 그래프에서 그냥 알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4다 그랬으니까 x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이 함수값이 마이너스 4가 돼야 돼. 끝났지. a는 마이너스 4입니다. 그죠? 미치겠죠? 너무 쉬워. 그러면 a가 마이너스 4니까 우리는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데 최대값은 그냥 이 2에서의 함수값과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 중에 더 큰 놈이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f의 마이너스 2는 얼마가 되냐 하면 8 플러스 12 마이너스 4 해서 여러분 16이 되고요. f의 2는 얼마가 되냐 하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8 플러스 12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니까 0 되는 거죠. 당연히 누가 더 커? 16이 더 큽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놈의 최대값은 16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사실 이렇게 접근을 안 하고요. 그냥 a 값을 모르는 상태에서 마이너스 2 대입하고 0 대입하고 2 대입해서 3개의 함수 값을 구하더라도 a 값에 관계없이 누가 제일 큰지 누가 제일 작은지를 우리 대표 유형에서 봤듯이 그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미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줄 안다라고 한다면 누가 최소값인지가 명백하잖아. 그러면 굳이 우리가 그것들을 다 비교해가면서 풀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결국
a가 마이너스 4라는 구하는 것만 조금 편하게 우리가 진행을 했지 결국 함수값 다 구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그렇더라도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남들보다 다만 0점 몇 초라도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0점 몇 초들이 모여서 큰 시간을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자, 466번 보도록 하죠. 미분 가능한 두 함수 fx와 gx의 그래프는 x는 a와 x는 b에서 만나고요. a와 b 사이에 있는 c인 x는 c에서 두 함수 값의 차가 최대가 됩니다.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은 뭐겠냐라는 거죠. 그럼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보면 돼. 이게 하나가 그래프가 지금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 하면 이렇게 그려지면 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고 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x는 a와 x는 b에서 만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두 함수 값의 차이가 가장 커진다 그랬으니까 여기 어딘가에 함수 값이 가장 커지는 요런 데가 있을 거 아니야. 요 간격이 가장 커지는 요 점의 x좌표가 바로 c다라는 겁니다. 상황은 이해했나요? 근데 이제 누가 fx고 누가 gx인지는 모른다 이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냐 하면 새로운 함수 hx를 등장시키면 돼요. 그러면 새로운 함수 hx를 우리가 fx 빼기 gx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뭐냐면 두 함수 값의 뺄셈인데 사실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작은지는 몰라요. 여기서는 그냥 함수 값의 차라고 했기 때문에 큰 놈에서 작은 놈 빼는 거잖아. 그래서 만약에 봐. 요쪽에 그려진 요 놈이 y는 fx의 그래프이고 요 아래쪽에 그려진 요 놈이 y는 gx의 그래프라면 x는 c가 요 두 개의 차이를 가장 크게 만드는 점이니까 이 hx는 이 점에서 극대값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차가 가장 커지니까. 그럼 반대로 이게 fx가 아니라 gx고 이게 fx였으면 요 빼게 fx에서 gx를 빼면 음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그 음수가 그죠? 가장 절대값이 커지는 지점이 바로 x는 c라는 거지. 그래서 이 점에서는 뭐가 돼요? 그러니까 극소값이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왜 그러냐면 이거 봐. h의 a와 h의 b는 0이거든요. 이런 0인 상태에서 이 간격이 점점 벌어져서 x = c에서 최대가 되는 거니까 fx 빼기 gx라고 한다면 hx가 아까도 말했듯이 fx = gx면 요네가 극대가 됩니다. 여기서 극대가 되고 다시 점점 줄어들어서 0이 되는 거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요 두 개가 바뀐 거라면 이 간격이 0이었다가 점점 이 차라는 게 아니라 fx 빼기 gx의 함수값은 음수니까 점점 작아지겠죠? 그래서 x는 c에서 극소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근데 x는 c에서 이 h가 극소를 갖든 극대를 갖든 상관없습니다. 왜? 이 두 놈이 지금 전부 다 뭐기 때문에 미분 가능한 함수기 때문에 fx에서 gx를 뺀 hx도 미분 가능하고요. 이 미분 가능한 hx가 x는 c에서 극대든 극소든 즉 극값을 갖게 되면 누가 h의 프라임 c가 이꼴 0이 되는 겁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이다 이거야. 그럼 h의 프라임 c 즉 h의 프라임 x가 누군데? 당연히 f의 프라임에서 누굴 빼는 거야? g 프라임 빼는 거지 뭐. 그지? 따라서 h의 프라임 c라는 놈은 f 프라임 c 빼기 g 프라임 c인데 그놈이 0 되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f 프라임 c와 g 프라임 c가 서로 같겠구나 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어디 있어요? 2번에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보는 김에 그냥 다 봅시다. 함수의 최대와 최소의 활용 문제죠.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9cm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습니다. 네 모퉁이에서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잘라낸 후 남는 부분을 접어서 뚜껑이 없는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때 상자의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는 거죠. 자, 이게 왜 활용 문제냐 하면 여태까지는 그냥 식을 주고 이 식의 그 구간, 식과 구간을 준 다음에 이 구간 안에서 이 함수식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가 문제였지만
자, 지금은 뭡니까? 그 식과 구간을 상황 설명을 보고 여러분이 구해내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문제죠. 그렇지만 식을 세우는 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자, 볼까요? 우리가 여기 정사각형으로 잘라낸다고 그랬으니까 요거 한 변의 요 길이를 그냥 x라고 놓읍시다. 그러면 여기서도 x가 빠지는 걸 테고 여기가 뭐가 되냐면 요 길이가 바로 9-2x가 되는 거죠. 됐죠? 그럼 보자. 여기도 9-2x가 되는 걸 거니까 이 상자는요. 요 밑바닥이 어디입니까? 요걸 색깔을 칠해볼까요? 밑바닥이 여기가 되죠. 요 놈이 바로 밑바닥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높이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디예요? 얘네들이 이제 요렇게 접힐 거 아니야. 결국 높이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x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부피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부피 v는 밑면의 넓이, 즉 9-2x가 한 변인 정사각형일 테니까 이놈의 제곱 곱하기 높이 이겁니다. 끝났어. 이게 부피야. 그러면 이 식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범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싶은데 자 봐라. x는 일단 0보다 커야 되겠다라는 건 알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야 얘가 뭐 상자가 되든 말든 할 거 아니야. 그리고 x가 너무너무 커지면 안 되는 이유가 이 9-2x도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9-2x도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x는 2분의 9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야 밑면도 넓이가 생기고 그래야 부피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0과 2분의 9 사이에서 얘의 최대값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부피지만 요놈을 그냥 fx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죠? 그러면 기존과 달란 건 뭐냐면 이거 열린 구간이네. 열린 구간. 그럼 열린 구간에서는 얘가 연속이라고 하더라도 최대 최소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배웠는데요, 선생님? 당연히 그렇지. 근데 있으니까 구하라고 나왔겠지. 걱정하지 말자 이거야. 그러면 진짜 있나 볼까요? f의 프라임 x는 봐. 요거 곱의 미분법 합니다. 곱의 미분법을 할 텐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앞에 거 미분하면 자 2에 9-2x 이렇게 되고 안에 거 속미분해야 된다고 그랬죠. 요 곱하기 얼마야? -2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x는 그대로 둡니다. 플러스 9-2x의 제곱은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x 미분하면 1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요놈은 9-2x로 묶어버리면 앞에는 -4x가 남고 뒤에는 여전히 9-2x 이렇게 남게 됩니다. 따라서 얘는 9-2x가 되고요. 여기는 9-6x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0 되는 점이 두 군데가 발생을 합니다. x는 2분의 9와 x는 6분의 9. 6분의 9면 얼마예요?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얘네들이 구간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 그렇죠? 구간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요놈을 가만 보면 요거 전개하면요. 최고창이 양수인 3차식이 됩니다. 따라서 얘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가장 2분의 3과 2분의 9 중에 더 작은 2분의 3에서 극대 2분의 9에서 극소입니다. 우리는 0은 여기 어디쯤 있겠죠. 그럼 0과 2분의 9의 열린 구간 안에서 극값을 하나만 갖는데 그 값이 극대값인 걸 확인한 거죠. 그러면 볼 것도 없다 이거야. 그냥 2분의 3에서의 함수값이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최대값은 여기다 2분의 3을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9 빼기 3의 제곱 곱하기 2분의 3 이렇게 돼요. 따라서 36 곱하기 2분의 3이니까 요놈은 54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주어진 구간 안에서 그 값을 오로지 하나만 갖는데 그 값이 극대값이면 볼 것도 없이 그놈이 최대값이다. 요거 우리 활용에 가면 유용하게 써먹는다고 그랬죠? 이거 봐. 바로 나오잖아. 여러분들 요거를 알고 있어야 그죠? 문제를 쉽게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467번은요. 그림 1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12, 세로의 길이가 6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다.
네 모퉁이에서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잘라낸 후 남는 부분을 접어서 이 그림 이와 같이 뚜껑이 없는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만들려고 한다. 상자 부피의 최대값 구하는 문제죠. 자, 방금 푼 문제랑 어때요? 똑같습니다. 요거는 식만 같이 세워보고요. 최대값 구하는 건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얘도요. 요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한다면 요 밑변의 세로 길이가 6-2x가 되고요. 밑면의 가로 길이가 12-2x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피를 어떻게 그냥 f의 x라고 한번 부피를 표현해 볼까요? 그러면 밑면의 넓이 6-2x 곱하기 12-2x가 되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바로 x가 되겠죠. 요 높이가 바로 x에 해당되는 겁니다. 맞죠? 이놈을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데 x의 범위는 당연히 x는 길이니까 0보다 커야 되겠고요. 그 다음 6-2x도 0보다 커야 되고 12-2x도 0보다 커야 되니까 당연히 요 범위 내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놈은 fx의 최대값을 x가 0과 3 사이에 있을 때 구하여라. 이 문제로 바꿔버리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 풀겠죠. 됐죠? 자, 일단 이번 시간 여기서 그죠? 약간 찝찝하지만 여기서 끊을게요. 더 오래 가면 우리가 시간이 좀 너무 지체되기 때문에 요 다음에 나오는 두 문제가 좀 얘기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두 문제만 따로 떨어뜨려 놓고 우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